어둡고 텅 빈 주차장,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콘크리트 바닥을 차갑게 비추고 있어요. 그 안에 번쩍번쩍 빛나는 차 한 대가 홀로 서 있는데 그 차 주인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은퇴 직후에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좋은 차 한 대 뽑아야겠다고. 수십 년을 일하며 아끼고 버텨온 자신에게 드디어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 설렘 뒤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함정이 있어요. 잘못 고른 차 한 대가 매달 지갑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곧다 먹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상에서는 은퇴 후 절대 사면 안 되는 차 4가지와 그 진짜 이유를 솔직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각종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내용인데 정작 자동차 판매 현장에서는 아무도 이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지갑 편이 되어드릴게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반대로 노후에 타기 정말 좋은 차의 조건도 정리해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차 살 때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노후의 재정 안정과 신체 건강, 심지어 안전까지 연결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얘기할 차의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차체의 대형 차량, 고급 수입차와 고성능 차량, 잦은 정비가 필요한 차량, 그리고 안전 등급이 낮거나 보험료가 비싼 차량이에요. 이 4가지가 왜 은퇴 후 삶을 어렵게 만드는지 하나씩 천천히 파헤쳐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유형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차는 바로 지나치게 차체가 높은 대형 이륜구동 차량이에요. 픽업 트럭이나 대형 다목적 차량이 여기에 해당돼요. 언뜻 보면 넓고 편해 보이죠? 짐도 많이 실리고 시야도 높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높이에서 시작돼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높은 발판을 디디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동작이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20대나 30대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관절이 조금씩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50대 이후부터는 그 동작 하나하나가 무릎과 고관절에 꾸준히 스트레스를 줘요. 독일차 전문 정비소를 5년 이상 운영해온 전문가는 이렇게 말해요. 높은 차량은 승하차가 어렵고 관절에 반복적인 부담을 줘서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관절염이나 고관절 문제가 이미 있는 분들에게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와요. 하루 2~3번 타고 내리는 일이 매일 쌓이면 몇 년 뒤에는 무릎 통증이 일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경제적인 문제도 더해져요. 대형 다목적 차량은 같은 급의 일반 세단보다 차량 가격 자체가 훨씬 높은 경우가 많아요. 연료 소비도 크고 보험료도 더 비싸요.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달 이런 고정 비용이 나간다면 생활비 전반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차를 사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멋있어 보이고 크고 웅장해서 은퇴 기념으로 큰 차 하나 뽑고 싶다는 심리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감정보다 몸과 통장 잔고가 먼저 솔직하게 대답할 거예요. 차체가 낮고 승하차가 편하며 유지비가 합리적인 차량이 노후에는 훨씬 현명한 선택기예요. 첫 번째 이유 잘 기억해 두세요. 높은 차는 몸도 아프고 통장도 아파요. 이제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차 이야기를 할게요. 바로 고급 수입차와 고성능 차량이에요. 평생 일하면서 저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은퇴 선물로 독일제 고급 세단이나 유럽산 스포츠카를 사기도 해요. 그런데 그 차를 산 뒤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돼요. 고급 수입차는 수리할 때 들어가는 부품 가격이 국산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요. 간단한 소모품 교환 하나에도 수십만 원이 기본이고 조금 큰 수리가 생기면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나가요. 정비소 전문가의 말처럼 고급차 부품은 특수해서 수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요. 고정 수입이 줄어든 은퇴 생활에서 이런 예상치 못한 지출은 재정 계획 전체를 흔들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고성능 차량의 운전 특성이에요. 이런 차들은 엔진 출력이 강하고 조향 반응이 매우 예민해요. 젊었을 때는 그 민감함이 운전의 재미였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체 반응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지거든요. 비상 상황에서 차가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내 몸이 그만큼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법률 전문가는 이를 분명히 경고했어요. 고성능 차량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차들이 왜 계속 팔리는 걸까요? 광고에서는 이 차를 타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처럼 말해요. 50년을 고생한 나에게 주는 보상이라는 감정을 자극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보상은 매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재정적 여유 아닐까요? 은퇴 후에는 차가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차는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가 지나치게 비싸거나 위험하면 결국 도구에 삶이 끌려가게 돼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차는 잦은 정비가 필요한 차량이에요. 이게 조금 더 섬세한 이야기인데 겉으로 보면 안전해 보이고 잘 만들어진 것 같은 차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특히 일부 고중량 전기차나 충전 방식의 혼합 동력 차량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차들은 배터리 무게 때문에 전체 차량이 매우 무거워요. 차가 무거울수록 타이어와 제동 장치가 더 빨리 닳아요.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차들은 1년에 한 번 꼴로 타이어나 제동 장치를 교체해야 할 수 있어요. 한 번 교체 비용이 적지 않은데 이게 매년 반복되면 누적 유지비가 상당히 커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정비 인프라의 문제예요. 전기차나 혼합 동력 차량은 아직 모든 동네마다 전문 정비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 사신다면 가까운 정비소를 찾기 어려울 수 있고 멀리까지 차를 가져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편함은 단순한 번거로움을 넘어 스트레스가 돼요. 반면 내연기관 차량이나 기존 방식의 혼합 동력 차량은 전국 어디에서도 정비소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유지 비용도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은퇴 후 삶에서 예측 가능성은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매달 얼마쯤 나갈지 모르는 불확실한 지출이 쌓이면 마음도 불안해지고 재정도 흔들리거든요. 세 번째 이유를 정리하자면 아무리 최신 기술의 차라도 유지비가 들쭉날쭉하거나 정비소 찾기 어려운 차는 노후에 어울리지 않아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차는 안전 등급이 낮은 차량이에요. 이건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해요. 차는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목숨은 바꿀 수 없다고.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회복 능력이 떨어져요. 젊은 사람은 같은 충격을 받아도 빠르게 회복하지만 나이 든 분들은 같은 사고에서도 훨씬 심각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충돌 안전 성능, 보행자 감지 기능, 자동 긴급 제동 장치 같은 능동 안전 기술이 노후 차량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그런데 시장에는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안전 장치가 빠진 차들이 여전히 팔리고 있어요. 일부 소형차나 저가 수입 차량은 국내 충돌 안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도 해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선택했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안전 등급이 낮은 차는 보험료 측면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어요. 보험사는 사고 시 수리비와 피해 보상 비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안전 성능이 낮은 차일수록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보험료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 싸게 산 차가 보험료로 그 차이를 메우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차를 고를 때는 정부 공인 충돌 안전평가 결과와 능동 안전장치 탑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확인 하나가 노후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노후에 타기 좋은 차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까지 피해야 할 이유들의 반대를 생각하면 돼요. 승하차가 쉽고 차체가 너무 높지 않은 중형 다목적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방식 세단이 좋아요. 유지비가 예측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정비받을 수 있는 모델이 안심이 돼요. 최고 안전 등급을 받은 차를 선택하고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유지, 어라운드 뷰와 같은 기능이 기본으로 답재된 차를 고르면 좋아요. 보험료가 합리적인 국산 중형 차량은 이 모든 조건을 비교적 잘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기아 스포티지나 현대 투싼 같은 중형 다목적 차량은 적절한 차체 높이와 넓은 시야, 합리적인 유지비, 풍부한 안전장치로 시니어 운전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나 렉서스 중저가 모델처럼 신뢰성 높은 일본 혼합 동력 차량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해요. 중고 시장에서 3년에서 5년 된 신뢰성 높은 모델을 잘 골라도 훌륭한 노후 차량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차값 자체가 아니에요. 그 차를 유지하는 데 드는 총 비용, 즉 보험료 더하기, 정비비 더하기, 연료비를 모두 합산해서 생각해야 해요. 이걸 업계에서는 총 소요 비용이라고 하는데 노후에는 이 숫자가 낮을수록 좋아요.
은퇴 후 차는 과시의 수단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전하게 나를 데려다주는 믿음직한 동반자여예요. 오늘 얘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은퇴 후 절대 사면 안 되는 차, 네 가지는 차체가 지나치게 높은 대형 차량, 유지비가 폭탄인 고급 수입차와 고성능 차량, 잦은 정비가 필요한 고중량 전기차 또는 혼합 동력 차량, 그리고 안전 등급이 낮고 보험료가 비싼 차량이에요. 이 네 가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재정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사실 은퇴 후 차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잘못된 고정 지출 하나가 노후의 여유를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여유는 손주들 용돈이 될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와의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비 여유분이 될 수도 있어요. 차 한 대의 선택이 그 모든 것과 연결돼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평생 남을 위해 달려온 여러분이 이제는 나를 위해 현명하게 선택할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오늘 영상이 그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주변에 은퇴를 앞두거나 차를 바꾸려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하고 솔직한 정보로 찾아올게요.